여러분 반갑습니다. 머니맨입니다. 많은 질문 사항들이 있던 것 중에 하나가 왜 강남 지역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왜 지금도 굉장히 비싼데 투자할 때 꼭 강남 지역을 봐야 되는 거죠? 이런 질문이 하나가 있었고, 또 머니맨이 얘기할 때 기본적으로 강남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제일 성공적인 롤 모델로 해서 도시 개발이 이루어졌고 토지 투자나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점진적으로 돼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최고가들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이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가격이 돼 있고 미래에 또 어떻게 예측이 될 것인가에 따라서 투자의 방향성을 보기에는 강남만한 게 참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머니맨 채널 좋아요, 구독! 세계에서 제일 빠른 경제 성장률의 속도를 갖고 변화를 해온 국가입니다. 예전부터 이렇게 부동산에 대한 부분들이 또 경제에 대한 부분들이 급속도로 올라가다 보니까 많은 진통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진통들은 그냥 생긴 게 아니고 어떤 이유가 다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부동산 투자를 할 때 강남 지역들을 많이 보는데 강남 지역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과거에 대해서 어떻게 흘러왔길래 지금 이렇게 비싼 가격들을 형성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과거 여행을 떠나서 같이 알아보면 굉장히 투자하는 데 있어서 특히 뭐 주택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그 밑에 기반이 되고 있는 토지 투자에 있어서까지 가장 큰 맥락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썼던 글을 기반으로 해서 한번 쭉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저도 머니맨도 궁금했습니다. 강남 지역 그냥 강남 하는데 왜 강남 지역이 이렇게 지금 초고가 빌딩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을까 이제 알아보았는데 가장 놀란 포인트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정부에서 계획을 했고 계획에 따라서 개발이 되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에 최고가 지역, 강남 지역이 형성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걸 먼저 답으로 먼저 드리고 한번 과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머니맨 채널 좋아요, 구독! 우리나라에는 전국적으로 다양한 아파트나 빌라, 단독주택 같은 다양한 부동산 시설들이 있습니다. 초반에는 잠깐 붐이 일어서 아니면 거품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가격은 정착이 됐고 그 이상의 가격들이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현상들을 보여왔습니다. 집 가격이 10배, 20배, 많게는 100배 이상의 차익들을 보게 되었는데 부동산 투자자의 입장으로 볼 때에는 이거를 예측을 할 수 있었고 이 예측에 따라서 금액들이 진짜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시대가 갔냐? 당연히 경제가 급진적으로 성장하는 시기에 부동산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부동산 또한 진짜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까지 올랐는데 지금 시기에도 이런 지역들은 지속적으로 생기고 없어지는 게 반복이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잘 보시면 부동산 투자에 대한 생각을 좀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머니맨도 토지 투자라든가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제일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같이 한번 볼까요? 강남이나 서초 개발의 배경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1960년도에서 70년대에는 서울의 급속한 팽창으로 인해서 각 시골에서 모두 다 서울로 올라왔죠. 그래서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다 인서울로 들어왔습니다. 대규모 신시가지의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사대문, 동서남대문 그 기점에 한양 도성 안에 내부를 기반으로 해서 도심들이 형성들이 돼 있었습니다. 센트럴, 종로나 종각 지역에 있는 상업시설이 모여있는 상권이 되겠죠. 그 기반으로 이제 있었는데 1953년 정도에는 서울에 약 100만 명의 인구가 있었는데 1960년, 10년도 되지 않았는데 245만 명으로 늘었어요. 그래서 2.5배가 는 거죠. 150만 명이 7년 사이에 늘어난 겁니다. 그런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가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대책을 세워야 됐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한 인구를 어떻게 해야 되나? 왜냐하면 슬럼화가 되고 또 사람들끼리 살려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많은데 공간은 없고 또 주거에 이런 수요가 많다 보니까 서울에서는 이제 중심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폐해죠. 무계획적으로 도시가 팽창이 되다 보니까 교통이나 내부적으로 너무 엉망이었어요. 그래서 특히나 서울의 주택 부족과 분양 문제가 심각해서 주택의 수는
가구 수의 50%밖에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또 주택 중 최소 3분의 1이 판잣집이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상수도 보급률, 그때 공식적으로는 56%라고 돼 있지만 그것도 시간제 배급을 해서 56%인 거였고, 도로율은 또 8%, 동서 16km인 면적에서 서울 내에서 출퇴근 시간이 2시간 이상이 소요가 됐습니다. 뭐 교통이나 이런 게 다 엉망이었기 때문이죠. 또한 오수하고 하수는 자연하천으로 그대로 방류돼서 한강이 굉장히 이제 위생적으로 안 좋아지고 흡수에 대한 수질이 악화가 엄청 되었었죠. 또한 교육 부분에서도 오전, 오후 2부제로 수업을 했고요. 학생들이 전부 수용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었죠. 그리고 시민들은 대부분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거리를 많이 배회했고 취업을 하러 다니다가 돈이 없으니까 또 범죄가 만연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 1963년도 서울시 행정구역의 확장 내용들을 보는데 조선시대는 한양 도선 내에 이제 활발하게 확장들을 했고요. 63년도 이전에도 대부분 강을 기점으로 북쪽으로 확장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 강이라는 건 예전에 건너기가 배를 제외하고서는 갈 수 있는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이 강이라는 건 굉장히 산보다 어떻게 보면 더 큰 제약사항들이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다 한양 도성의 북쪽으로 많이 개발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63년도 이후 현재까지는 다리 여러 20개 이상의 지금 한강에 다리가 놓여졌고, 개발 계획을 계획적으로 잡아서 영동 계획, 영동 신시간이 개발 계획을 통해서 강남 지역에 확장을 이룹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서울시 직원한테 얘기를 해봤더니 강북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인구를 감당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대책의 하나로 강남 지역 개발 계획을 세우게 된 겁니다. 제일 유명한 뭐 반포 지역, 뭐 압구정 지역, 삼성 지역, 뭐 또 지금의 잠실이나 뭐 개포 대치, 이쪽 지역들은 어떻게 보면 주거에 대한 부분이나 상업시설들이 전무했었죠. 근데 그거를 누가 주도했냐? 정부에서 주도해서 현재 강남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이제 1966년도에 서울 도시기본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이 큰 밑그림을 그리게 됐습니다. 이 계획을 진행하는 건 강북 지역의 인구의 40%를 놔두고 강남으로 인구의 60%를 감당할 수 있는 개발을, 또한 분산을 목적으로 진행을 했고, 서울은 사대문 내에 오피스 중심의 아까 얘기했던 CBD 지역, 또 여의도 권역을 중심으로 하는 YBD 지역, 강남을 중심으로 하는 현재 이제 테헤란로에 기반으로 두고 있는 GBD 지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강남 지역은 여러 부도심 지역에 한 곳에 불과했었어요. 근데 이 정부 그 시기에도 이 GBD 지역을 금융계통의 중심으로 만들어보자, 이런 개발 계획에 전초를 기반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런 강남 지역의 개발이 되게 제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현재 한남대교죠. 그 시기에 제3한강대교, 이거를 이제 1969년 12월에 완공해서 교통이나 도보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강남 개발 시대를 열게 된 거죠. 머니맨 채널 좋아요, 구독! 강남 지역을 관통하는 경부고속도로가 놓게 됩니다. 1967년도에 착공해서 1970년도에 개통이 됐습니다. 뭐 적극적으로 그때 박정희 시대에 진행을 했고, 현재 국토종합개발계획, 지금 20년에 한 번씩 나오는 계획 중에 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제일 주요 골자로 했던 부산, 서울을 잇는 고속도로를 진행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주요 골자로 잡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 강남 지역이 태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머니맨하고 과거로 돌아가서 서울이 어떻게 이렇게 발전했는지 지금 일단 첫 번째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요약하면 도성, 사대문 안에 있는 지역만 발전을 하고, 또 강이라는 물리적인 이제 제한선들이 있다 보니까 강북으로 팽창을 했는데 무계획적, 무차별적으로 확장을 하게 됐고, 이런 기반 시설들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뭐 3분의 1이 판잣집, 뭐 그다음에 이제 상하수도나
기본적으로 제공돼야 될 것들이 너무 열악했기 때문에 특히 교육에 대한 부분들도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오전, 오후반까지 나눠서 학교를 보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을 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지금 강남을 도시를 계획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에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제2의 강남을 투자나 투기 부분으로 얘기 드린 게 아니에요. 발전적인 방향으로 국가의 개발을 위해서,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도시나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과거의 데이터를 보고 현재, 그 다음에 투자에 대한 방향을 모색을 잘 할 수 있도록 한번 쭉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머니맨 오늘 여기까지 같이 한번 보고 다음에 또 이어서 한번 내용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